이분은 광화문 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덕수궁이 있습니다. 덕수궁 대한문 입구에서 애국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광고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광고를 보내주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광고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덕수궁 돌담길에 붙어있는 현수막입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부정선거는 3구 대선입니다. 여러분, 전관위에 전화해 보세요. 사전투표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투표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사전투표뿐만은 아니겠네요, 보니까. 또 하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탄핵은 위법이고 대통령은 죄가 없다.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있는 당신들이 죄가 매우 크다. 라고 하는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긴 문장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문장은 제가 내일부터 차근차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료를 받고 한 광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시민들도 죄가 커요. 그분들 다 의무교육 받고 대학까지 나왔고 다 대학이 아니라도 하여튼 고등교육도 받고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혜택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저는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이분의 광고는 제가 계속해서 다른 것도 좀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역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그건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가 저한테 이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광고주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를 광고 드리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20년 총선과 2020년 대선 때 서울역 사전투표소를 자기가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찍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합니다. 첫날이 더 많았다. 둘째 날보다. 서울역의 경우. 다른 거 말고 서울역의 경우 첫날에 더 투표한 사람이 많았다. 둘째 날보다. 여기 보세요. 2020년은 첫날은 그런데 중앙선거원의 발표는 내가 본 것, 자기가 동영상으로 찍은 것과 반대더라. 2020년 총선의 경우엔 첫째 날에는 12.18%, 둘째 날에는 15%, 둘째가 더 높았다. 역시 마찬가지로 22년 서울 대선도 첫째 날은 17.3, 둘째 날은 19.92로 둘째는 더 높은 걸로 나온다. 근데 내가 동영상 카메라를 들고 계속 찍으면서 느낀 거와는 다르다. 그런데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0년 밑에부터 봅니다. 이게 뭐냐? 박스가 여러분 사전선거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관외사전과 관내사전이 있습니다. 관외사전은 이렇게 박스에 넣어갖고 우체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관내사전은 이렇게 이 자루 있죠, 자루. 이거 자루입니다. 자루에 담아가지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갑니다. 자, 첫째 날이 더 많아. 가지고 나갈 때, 선거 끝나고, 투표 끝나고 가지고 나갈 때, 이 박스가 더 많아. 그리고 이렇게, 이 뚜껑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관내사전도 이렇게 자루가 수북해, 첫째 날이. 둘째 날은 그렇지 않아요. 박스가 많지 않아. 그리고 관내사전 이 플라스틱 통도 뚜껑이 닫혀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서울 대선도 이제 끝나고 첫째 날 사전투표가 끝나고 갖고 나올 때 보니까 이렇게 많아. 여기 보니까 둘째 날은 박스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여긴 두 개밖에 없어. 내가 본 것과는 일치해. 둘째 날이 더 적었어. 투표한 사람이.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둘째 날에 높은 걸로 나와. 확신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요청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버를 포렌식하자입니다. 선거관리 서버를 포렌식하자 하는 것이 광고주의 요구입니다. 내일 또 다른 내용을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광고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덕수궁 대한문 이쪽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고 계신 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덕수궁 돌담길에 붙어있는 현수막입니다. 제 얼굴에 가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저한테 많이 주세요. 저 아주 좋아합니다. 적지 않은 돈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부정선거는 3구 대선입니다. 선관위에 전화하세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내가 투표했어 안 했어 물어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통화했어요. 이 현수막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가 3구 대선 때 내가 투표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달라 그랬더니 못 해준다는 겁니다. 누가 투표했는지를 확인해 달라 그랬더니 못 해준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라. 그러면 내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는 가르쳐 줄 수 있다. 개인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3구 대선 때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내가 투표 안 했다 투표했다고 하거나 투표를 안 했는데 투표했다고 하거나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국민의힘의 윤석열 1위 48.56 더불어민주당이 47 이렇게 이거 이 결과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을 그럼 왜 이거 북한 사진 아니에요? 왜 북한 사진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광고주 얘기가 뭐냐면 북한과 우리가 다를 게 뭐이냐. 김정은이가 말하면 쭉 앉아서 받아쓰기 하지 않냐. 중앙선관위가 말하면 모든 기자들이 받아쓰고 모든 국민이 다 고개를 숙이고 다 받아 적고 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무엇이 다를 게 있느냐는 겁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있고 남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꼭 방송 광고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광고해 드리는 겁니다. 광고입니다. 광고주가 저에게 보낸 광고이고 이 광고문은 지금 덕수궁 돌담길에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광고주의 광고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탄핵은 위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여러분, 한동훈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사기를 쳤고 이 광고주는 돈을 내서 저한테 그거 사기다 라고 돈을 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권력자들은 세금으로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고 애국 시민들은 성금을 걷어서 나라를 살리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조선시대 때 한동훈이가 선조였다면 제일 먼저 도망갔을 인간입니다. 탄핵은 위법이고 대통령은 죄가 없다. 이것은 덕수궁 돌담길에 붙어 있습니다. 광고주의 광고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 당신의 죄가 크다. 한동훈이 이 광고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댓글이 하나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 한동훈이는 가족과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알고 있을까? 자, 의견광고입니다.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제 홈페이지에서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방송하지 못하는 정권은 먼저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이번은 지금 정권 교체가 안 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재인 정권 시즌2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로 수사하라고 크게 외칠 것인지 노예의 삶을 살 것인지 이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닫고 있는 당신들의 죄가 매우 큽니다. 어디 가면 이거 제 얼굴을 좀 빼야 되겠네요. 어디 가면 아주 자랑스럽게
부정선거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아니 부정선거인 것 같은데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목소리가 커. 나는 점잖아. 나는 그렇게 안 해. 라고 점잖을 떠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재검표지에서 나오는 수많은 재검표지에서 뭐 배춘희 투표지도 나오고 일장기 투표지도 나오고 뭐 본드가 투표지 붙여진 투표지도 나오고 신권 투표지도 나왔죠. 재검표지에서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 친구들을 방송하지 못하는 정권은 이거 방송에서 못했죠. KBS 방송했나요? 못했죠. 지금 현재도 못했어요. 먼저 X나 이번 X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부정선거로 수사하라고 크게 외칠 것인지 아니면 노예의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주권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입을 닫고 있는 당신들의 죄가 매우 큽니다. 당신들의 죄가 매우 큽니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난 체를 잘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 하등 동물 취급해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로. 당신들의 죄가 큽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는 전문 기술자입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과 나는 사선을 뛰어넘은 전우이자 동지라고 그랬습니다. 검사가 왜 사선을 뛰어넘을 일이 있죠? 아니 검사가 왜 사선을 뛰어넘어? 잘못된 사람 잡아다가 기소하면 되지. 그러니까 뭔가 죽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짓을 둘이 했다는 것이죠. 죽을 짓을 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것,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이종희 씨의 광고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자들은 태블릿 PC 증거를 조작한 국가내란범입니다. 이 불법 사기 탄핵은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탄핵입니다. 탄핵은 위법이고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불법 사기 탄핵의 진실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국민성, 거짓 조작 태블릿 PC에 분노하지 않는 노비근성이 이 나라의 민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종희 씨의 광고를 읽어드렸어요. 자, 우리나라 노비근성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에 DNA가 있다 하는 것이 왜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 왜 간민, 이때 간자는 간신할 때 쓰는 간자입니다. 대한민국 왜 간민에게 점령당했는가? 라고 하는 거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정권이란 상대적으로 강한 무력과 상대적으로 강한 무력과 절대적 충성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 무기력한 사회 조건이 필요해야 돼요. 자, 정권은 강한 무력, 절대적인 충성, 그리고 무기력한 사회, 이것이 붙여진다면 생각보다 오래 간다. 이시조선 500년 동안 그 주민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아무런 이유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빈곤에 시달렸다. 이 2조 500년 동안 노비제 사회의 노비 근성이 형성된 것이다. 이제 노비제도는 노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침략과 정복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도적으로 자국민을 노비로 만들고 유지시킨 세계사에서 비슷한 예가 없는 악랄함을 보였다. 먹고 살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에 머슴이라는 형식으로 법적으로는 상민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비는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노비가 조선 중엽에는 많게는 전 인구의 30에서 5%, 10%까지 되었다. 이조는 노비제 국가였고 따라서 노비 근성이 국민성으로 자리 잡았다. 노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료가 필요한데 관료는 지식인으로 충당된다. 지식인 통제는 노비 통제 못지않게 중요했다. 이조는 지식인을 과거 제도라는 기이한 관료 임명 제도로 통제했다. 지식인의 삶은 철저히 과거 시험에 저당 잡혔다. 절대 다수가 나빤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과정에 지식인들이 사고도 전쟁포로와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 이윤섭 작가의 대한민국은 왜 간민에게 정론당했는가? 그 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노예의 DNA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저렇게 활기를 치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를, 이분들은 제주가 죄 없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는 게 이분들의 특기지만 죄 있는 사람은 감옥에 못 보내. 그게 무슨 검사야? 나 희한해. 승리를 위해서는 이기는 길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라고 한동훈이가 이야기했어요. TV조선 화면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찾아냈습니다. 한동훈이 이기는 길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다면 이기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 첫째, 4.15 총선 부정선거 국정조사 요구해라. 둘째, 선명한 자유우파 애국자를 공천하라. 셋째, 국힘당 100전 100배 사전투표를 폐지하라. 넷째, 대만식 선거 투표한 장소에서 개표를 바로 하라 라고 하는 시민들이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고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자들은 태블릿 PC 증거로 조작한 국가 내란범입니다. 이 불법 사기 탄핵은 대통령 개인이 탄핵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탄핵입니다. 탄핵은 위법이고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불법 사기 탄핵의 진실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국민성, 거짓 조작 태블릿 PC에 분노하지 않는 노비근성이 이 나라의 민족성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비근성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민족성은 노비근성이 아주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광고입니다. 광고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 광고주를 만났어요. 저는 이 광고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현장에 가서 제가 앞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깊이 못 나눴습니다만 어제 이 광고주를 만났습니다. 예. 윤석열이 한동훈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선을 뛰어넘은 전우이자 동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선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죽을 죄를 졌다는 겁니다. 죽을 죄를 두 사람이 같이 졌다는 것이죠. 왜? 없는 죄를 만들어서 현직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전직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냈고,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100여 명의 판사들을 검찰청으로 불러들여가서 수사를 했고, 자기들이 죽을 죄를 졌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사실은 어제 또 하나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합병과 관련하여 검찰이 5년 구형을 했던 이지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어제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선고 공판이. 그런데 검찰에서 다음 달로 연기해달라고 해서 2월 달로 넘어갔어요. 왜냐? 어제 똑같은 날 삼성 이지용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이 두 사람은 어제 완전히 망신자리 뻗치는 거였습니다. 그게 두려웠던지 삼성 이지용 회장은 다음 달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검찰이 부탁을 해서 다음 달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달로 선고가 예정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이재용은 원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검찰에 기소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주의 안 된다고. 그런데 꾸준히 우겨가서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지금 구형 5년 징역을 했고요. 그러면 끌고 다녀. 이재용 회장, 부산으로 내려와라, 어묵을 먹어라. 4월 10일 선고에서 성공할까요? 이 두 사람은 지금 100여 명의 판사들이, 너 한번 걸리기만 걸려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감옥 갔어요. 한 200여 명 감옥 갔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과 한마디 없어. 그리고 요즘은 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그러다가 또 고개를 90도로 숙이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의 그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겁니다. 판사 100명이 지금 벼르고 있어요. 판사가 자존심 강한 판사들이 검찰총에 불려들어갖고 검사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수사를 받았으니 속으로 언제든지 너만 걸리기만 걸려라. 한 100여 명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집격 구형을 했어요. 얼마나 구형했냐? 30년 1185억 벌금 1185억. 이 사람들은 30년을 20년 30년을 한 3개월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30년을 감옥에 있으라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동훈이 당신이 한번 30년 들어가 보지 그래. 잘난 체는 다 했어 한동훈이가. 응?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과 비선 실세 추순실을 이용해 직무 권한을 사유화 남용해 국전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유린했다. 징역 30년 그리고 벌금 1185억 원. 한동훈 잘난 체는 다 했어. 한동훈이가 우리가 물어야 돼. 아니 왜 당신이 구형한 건 왜 줄줄이 무죄나? 양승태 7년 구형했어요. 양승태 7년 47개 범죄 혐의로. 뭐 범죄 혐의 수십 개 갖다 씌워. 징역 30년 뭐 7년 그냥 막 때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씌운 그 혐의가 몇 개인지 알아요? 18개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게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할 때 갖다 뒤집어 씌운 혐의가 18개예요.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그냥 갖다 그냥 뭐 되지도 않은 얘기 그냥 줄줄이 해서 하나라도 올리면 되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꼬라지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 사람이 지금 야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한심한 일은 뭐냐 하면 윤석열을 지켜줘야 되는데 목사님도 그래. 자기가 윤석열 만들었대. 내가 윤석열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한동훈이가 개혁할 거래 사람들이. 자 광고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의경 광고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의경 광고. 광고주는 이종윤 씨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자들은 태블릿 PC 증거로 조작한 국가 내란범입니다. 이 불법 사기 탄핵은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탄핵입니다. 탄핵은 위법이고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불법 사기 탄핵의 진실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국민성, 거짓 조작 태블릿 PC에 분노하지 않는 노비근성이 이 나라의 민족성입니다. 예, 맞아요. 그렇대요. 우리나라 국민은 노비근성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때리면 그냥 맞고 뺏어가면 그냥 바치고, 그것이 나쁜 일인지도 알면서도 힘 있는 사람에게 그냥 줄을 서고 그러잖아요 지금.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이 숱한 인권 유린을 보고도 목사님이 저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데, 야 참. 여러분 뭐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를 비난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윤석열이 지지했을까? 숱한 죄 없는 사람을 위증 강요하고, 아닐 것 같은데.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런다.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다면 가서 무릎 꿇고 아니면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알면서도 그냥 쫓아다니는 겁니다. 금방 돌아왔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세윤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수원지방원장으로 보직을 바꿔줬네. 이번 법원 인사에서 이번에 김수현이가 수원지방법원장이 됐대요. 이분이 뭐 틀린 말씀 하실 분은 아니겠죠. 이겁니다, 여러분. 비겁해요. 여러분이 비겁합니다. 됐습니다. 의견 광고예요. 광고주는 이종윤 씨입니다. 읽겠습니다. 5.18 민주파리 종자들과 공정과 상식이라며 입으로만 정의를 부르짖던 586 운동권 종자들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위선자 XS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정의를 갈구하지 않는 패거리 정치인들은 세금만 축내는 밥벌레에 불과합니다. 아주 훌륭한 광고입니다. 밥벌레래요. 밥벌레랍니다. 자, 이종윤 씨가 광고비를 내고 광고한 의견 광고입니다.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는 불법 사기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고 4.15 총선, 3.9 대선 및 87년 이후로 치러진 모든 선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단죄의 범위 안에는 윤석열과 한동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윤 광고주의 광고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업이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 투표지가 상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 망해요. 기업한테 공정은 단순할 것인가를 생각하죠. 이건 뭐야? 어떻게 하면 돈을 써서 복잡하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불투명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입니다. 결론!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낮다. 제가 내린 결론.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나쁘다. 자, 광고합니다. 이종윤 씨의 광고입니다. 제가 광고비를 받은 광고입니다. 정권이 교체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제 컴퓨터에서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방송하지 못하는 정권은 먼저 XX나 이번 X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부정선거로 수사하라 라고 거리에 나가서 크게 외칠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노예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주권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있는 당신의 죄가 매우 큽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나는 부정선거 잘 몰라요.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은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당신의 죄가 매우 큽니다. 광고였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한동훈이 대구로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한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이종윤 씨의 의견 광고입니다.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잘 들으세요. 제 컴퓨터에서 나온 배추녀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투표지 그런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방송하지 못하는 정권은 먼저 X나 이번 X나 똑같은 X들입니다. 부정선거로 수사하라고 크게 외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노예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권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있는 그리고 고상한 척하는 당신들의 죄가 매우 큽니다 라고 하는 이종윤 씨 광고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자유민주당이 광고를 냈어요.
뭐 몇 개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고용주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 광고입니다. 광고 제목은 이겁니다. 선관위나 사전투표지 날인 인쇄를 즉각 폐지하라. 독일은 전자장비 사용 자체가 위헌이다. 라고 해서 큰 제목에 여러 가지 이제 했어요. 예. 아주 훌륭합니다. 이 광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광고해 주는 거 상당히 자유민주당이 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도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고용주 박문송 문화진흥회 이사장일 때 제가 MBC의 국장이었어요. 그리고 우파 노동자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존경했고 모셨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근데 따질 건 따져야 돼요. 아니 왜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주장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선거인은 선투표지 인쇄날 즉각 폐지하라 이런 광고를 내느냐는, 이 광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광고는 올바른 광고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왜 4.15 선거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우리가 외칠 때 동참해 주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 얼굴을 공개했어요? 그게 불법이라 공개를 해서가 불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공개를 안 하잖아. 아 참. 아니 내가 처음부터 소름 피웠어요? 큰 소리가 큰 소리. 아니요, 그래서 밖에서. 다른 날 제 3자 입장에서는 당신 초등학교 여기다 써먹을 줄. 아니 안 했는데 뭘 되겠냐고. 그러면 아이 씨발 이 개새끼가 도둑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경찰관님 말이 그렇다면 말이야. 특히나 지금 얘기를 들어주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맞아요. 초상권이 너 자유롭게 찍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초상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찍어 30분에 30명 찍어.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다 믿어줄까요? 만약에 내가 얘기하면 그냥 내가 내 입으로 저 경찰관 불러. 30명 300명 부르면 아니 그럼 그만하셔요. 그러면 저희 아니 우리 보통 막 해갖고 찍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사진사 이런 새끼들 씨발 다 찍지 말아야지. 오시면 경찰관 오시면 얘기하시자고. 아니 왜 이걸 아니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여 경찰관님한테 50병 찍었습니다. 내가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얘기를 다 믿어줄 거야? 야 너는 만약에 입장 바꿔서 야 인마 너는 뭔 근거로 50명을 했다고 그러냐. 만약에 내 얘기를 안 믿어줬을 적에 내가 만약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 근거로 해서 내가 얘기했다 그런 용도로 그냥 내가 하는 거지. 권력에 개는 되지 맙시다. 개새끼는 집기라도 합니다. 부정선거에서 대통령에 처먹고 국회의원에 처먹는 이런 더러운 세상을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당신들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면 됩니까? 자식들도 생각하셔야지. 참 고맙구나. 국민은 되지 맙시다. 그리고 그거는 되지 맙시다. 이완의 의원들을 서로 쳐먹겠습니까? 양반이나 놈이나 쌍놈이나 짜같이 털어쳐먹고 부정선거에 쳐닫고 있는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쳐먹었다고 이런